저희가 피부과에서 아무리 얼굴에 탄력 시술을 많이 받아도 이 몸의 피부 노화를 막을 수가 없죠. 자, 노화는 딱 피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 근육에 의해서도 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육을 자주 안 쓰게 되면 눈 밑 쪽이 이렇게 밋밋해지면서 또 얼굴도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 근육 운동을 같이 교육을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운동은 바로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피부과 전문의 심연철입니다. 현재 더셀 피부과 대표원장을 맡고 있고 더셀 화장품, 더셀 바이오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연예인 땡땡땡씨 동창회 사진이라는 사진을 보면 동갑내기의 다른 친구들보다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독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유독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죠. 자, 물론 유전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생활 습관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평소의 표정이 웃는 인상이라기보다 이렇게 무뚝뚝한 인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햇빛에 노출이 많고 노출을 막으려는 행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보습제를 잘 바르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일단 이 세 가지의 생활 습관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의 중간 부위에는 입술 부위를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는 몇 가지의 근육이 있습니다. 자, 이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또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서 퇴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윗부분에서는 이 근육들이 퇴화가 되면서 얼굴이 무표정해지고 무뚝뚝해 보이게 되고 눈밑과 이 앞광대 쪽이 이렇게 처지면서 꺼져 보이게 돼서 다크서클도 더 심해 보이게 되고 또 밋밋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얼굴의 중안면 중에서 이 아래쪽 부위에 근육들이 퇴화가 일어나게 되면 아랫부위에서는 이 윗입술을 잡아당기는 힘이 억제가 되니까 이 인중 쪽이 더 길어 보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면 근육 운동을 같이 교육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이제 리프팅이나 뭐 탄력 시술 같은 것을 받는 분들이 지속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고 특히 이 눈밑이나 앞광대 부위에 뭔가를 채우는 시술을 받는 분들도 이 근육 운동을 많이 시켰을 때 자연스럽고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자,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 얼굴의 중안면에 입술을 위로 올리는 근육은 이렇게 총 4개가 있습니다. 콧망울 바로 옆부터 이렇게 입가까지 마치 부채살처럼 존재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의 중간 부위의 근육들이 퇴화가 되면서 얼굴이 무표정하고 무뚝뚝해 보이고 앞광대 쪽이 꺼져 보이게 된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운동은 바로 코 찡긋하기입니다. 이 4가지의 근육들 중에 가장 내측에 있는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 이쪽은 다른 쪽 근육보다 나이가 들면서 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이 내측, 이쪽 앞광대가 더 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키우려면 이 콧망울 쪽의 근육을 위로 올려야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코를 찡긋 해준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이 콧잔등에 주름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콧잔등 주름 때문에 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콧등 쪽은 주름이 생기지 못하도록 엄지랑 검지로 이렇게 잡아주고 코를 찡긋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 반복해서 또 많이 해주게 되면 피부에 주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축을 시킨 다음에 최대한 버텨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방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광대 승천 해주기입니다. 이 코를 찡긋하는 운동은 내측 근육을 강화시켰다고 한다면 이제 이 외측에 있는 3가지 근육들도 강화시켜야 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고 우리가 광대 승천이라고 말하듯이 광대를 위로 올려주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해주고 우리 헬스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육 운동 시 이게 네거티브 운동하듯이 광대를 올리고 광대가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수초 이상 버텨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광대 승천 운동을 시켜보면 눈가주름이 이렇게 과도하게 또 생길 정도로 광대를 들어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이러면 또 눈가주름이 심해지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이 코를 찡긋하는 운동에서 주름이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콧등을 2손가락으로 잡아준다고 했다면 이 광대 승천 운동할 때는 눈 가쪽을 양손으로 이렇게 가볍게만 잡아줍니다. 그리고 광대 승천 운동 하면 이 눈가 주름이 지는 것을 막아주면서 이 중안면의 근육들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윗입술 올려주기입니다. 자, 중간 부분에 근육들이 퇴화가 일어나게 되면 아랫부분에서는 아까 윗입술을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므로 인중 쪽 부위가 길어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윗입술을 코 쪽으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올려주고 최대한
오랫동안 버텨주고 부들부들 떨릴 때까지, 그리고 힘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사실 윗입술 콧방울 올림근에 정확하게 끝까지 힘을 가해주려면 사실 이렇게 콧잔등 근육까지 우리가 찌부릴 정도로 윗입술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두 가지 주름이 악화가 되죠. 이렇게 올리면 팔자주름과 이 콧잔등 주름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으로는 첫 번째 이 콧잔등 주름 부위와 이렇게 팔자주름 이 안쪽을 이렇게 잡아주고 윗입술을 이렇게 올려주는 운동을 해야지 주름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윗 눈꺼풀이 이렇게 처지게 되고 눈꺼풀을 올리는 근력이 약해지면서 눈을 점점 흐리멍텅하게 뜨게 되고, 또 이를 극복하려고 이마 근육을 이용해서 눈꺼풀을 들어 올리게 되면서 이마주름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마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이 눈꺼풀 올림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한데, 바로 눈 부릅뜨기 운동입니다. 우리가 쌍꺼풀이 없는 분들이 사진 찍을 때 우리가 눈 커져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마는 거의 치켜 올리지 않고 눈을 이렇게 부리부리하게 뜨는 경우들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눈을 무조건 이렇게 크게 뜨게 되면 이마주름이 생기므로 눈썹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잡아주고 눈을 크게 뜨려고 노력을 해줍니다. 자, 이게 조금 힘들다 싶으면 이렇게 눈썹을 잡아준 상태에서 눈동자만 위로 이렇게 위로 치켜뜨는 운동을 해주는 것도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실제로 한 1분만 해보시더라도 눈동자 이 윗부분에 뭔가 무지근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실 텐데, 이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 눈꺼풀 올림 근육의 근력이 강화되면서 나이가 들어도 눈매가 분명해지고 이마주름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보습제를 여러 종류 바르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보습제 뒷면에 딱 보게 되면 전성분표에 기본적으로 한 40에서 50개 정도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습제를 뭐 수분 크림, 영양 크림, 나이트 리페어 크림, 뭐 재생 크림 이렇게 바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백 가지의 전성분이 매일마다 접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피부에 닿는 성분들의 종류가 많아지면 그만큼 피부에 알러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또 모공을 막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무조건 여러 종류를 바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습제를 바르는 과정을 보면 세안, 토너, 그 이후에 바로 보습이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죠. 이 보습제는 일단 수분이 많은 것에서부터 유분이 많은 것 순으로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 유분이 많은 걸 바르게 되면 이 수분이 피부 안쪽으로 침투를 못하겠죠. 유분 때문에. 반대로 수분이 많은 것만 발라주게 되면 수분이 금방 증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분이 많은 것들을 먼저 발라주고 점차적으로 유분이 많은 것들을 발라서 처음에 발라진 수분이 쉽게 증발되지 못하도록 기름막을 형성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분이 많은 곳에서 유분기가 많은 것 순으로는 크게 첫 번째로는 에센스, 세럼, 앰플, 두 번째로는 뭐 로션, 세 번째로는 크림, 네 번째 오일, 이런 순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전 첫 번째인 앰플, 뭐 에센스, 세럼 같은 거를 먼저 발라주고 그 다음에 로션, 크림 등의 유분기의 비율이 많은 것들을 발라줍니다.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비타민 C 앰플과 비타민 A 앰플입니다. 비타민 C는 뭐 미백, 항산화 효과가 있고, 비타민 A는 주름 개선, 항노화, 각질층 탈락 등을 시키는 장점이 있는데, 둘 다 자극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시에 두 개를 바르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낮에는 햇빛에 의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므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를 바르게 하고, 비타민 A는 햇빛에 의해 분해가 되기 때문에 밤에 자기 전에 바르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 바르도록 권유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수분의 많은 보습제 종류를 주로 이제 우리가 에센스, 세럼, 앰플이라고 한다고 했죠. 유효 성분이 많을수록 에센스, 세럼, 앰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 히알루론산 앰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은 피부에 H2O, 막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빨아당기는 함습제가 이 피부의 이 주변에 도포한 부위 주변으로 물을 빨아당기고, 그 위에 이 밀폐제라는 성분이 빨아당긴 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잘 밀폐를 해주는 원리입니다. 근데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물질인데 자기 분자량이 한 1000배 정도 되는 물을 끌어당기는 아주 좋은 함습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분이 많은 보습제 종류에는 로션, 크림이 있는데, 지난 몇 년간 보습제나 재생크림에서 제일 많이 들어본 단어가 바로 시카일 것입니다. 우리 화장품마다 막 시카 땡땡땡이라는 단어를 정말 자주 보셨을 텐데, 이 시카는 쉽게 설명하면 마데카소사이드를 말하는데 바로 마데카솔의 성분과 유사합니다.
즉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사용을 했었던 마데카솔의 성분과 아주 유사한 물질이 이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2017년도부터 활발하게 팔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굉장히 강조하는 새로운 피부 재생 성분이 있는데 소나무에서 유래한 베타시토스테롤입니다. 이건 사실 새롭다라는 말을 표현하기엔 좀 애매한 이유가 성분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피부과 전문의 분들이라면 화상이나 상처가 생겼을 때 피부 재생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 미보 연고의 주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베타시토스테롤은 소나무가 이 외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성분입니다. 피부 장벽 성분과 유사해서 이 소량으로도 손상된 피부를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항염증 효과와 피부 재생 효과 또 항산화 효과에 대한 다양한 임상 결과들이 나와 있고 또한 기존 시카 제품들의 성분이 이제 마데카소사이드보다 적은 농도로 좀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도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도움이 되는데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피부층의 노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바로 비타민 C이므로 하루에 한 1000mg 정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밖에도 요즘에는 저분자량 콜라겐 섭취를 강조를 합니다. 제가 한 5년 전 영상에서는 사실 이 저분자량 콜라겐에 대해서 쏘쏘라는 의견을 내놨었지만 그 사이에 이 기간 동안 피부 콜라겐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굉장히 다양한 논문들이 입증되어서 요즘에는 섭취를 권장을 합니다. 저희가 피부과에서 아무리 얼굴에 탄력 시술을 많이 받아도 이 몸의 피부 노화를 막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점부터 먹는 콜라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용하고 있습니다. 자, 진피층의 콜라겐 수치가 증가된다면 또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고 또 모발의 강화에도 또 도움이 되며 심혈관 질환이나 뼈나 연골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노화는 딱 피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 근육에 의해서도 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얼굴에 꺼짐이 중간중간 보이게 되는 것이 얼굴을 나이 들어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의 중앙 부위에는 근육들이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이 부분을 잘 안 쓰게 되면 이게 퇴화되어서 근육의 위축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볼륨이 작아지게 되죠. 대표적으로는 이 앞광대 부위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의 근육을 자주 안 쓰게 되면 눈 밑 쪽이 이렇게 밋밋해지면서 이 다크서클이 더 심해져 보이게 되고 또 얼굴도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인중 쪽을 보게 되면요, 나이가 들수록 인중이 이렇게 길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중력 방향에서 계속 처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이 얼굴의 중간 부위의 근육이 발달되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축을 시킨다면 인중이 이렇게 길어져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내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서 노화 과정을 유발하는데 이 진피층 내 콜라겐, 엘라스틴 등 탄력을 유지하는 인자들을 감소시켜서 결국 잔주름을 유발하게 하고 흑자나 검버섯과 같은 색소 침착을 유발을 합니다. 이 밖에도 피부의 다양한 기전으로 노화 과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선크림을 빈틈없이 또한 또 자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크림을 잘못 바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자외선은 대표적으로는 UVA, UVB가 있는데 화장품을 보면 선크림이나 우리가 파운데이션, 쿠션 같은 경우에 SPF, PA가 적혀 있는 경우를 보셨을 것입니다. UVB를 막아주는 것에 대한 지수가 바로 SPF, Sun Protection Factor이고 UVA를 막아주는 것에 대한 지수가 바로 PA, Protection Grade of UVA입니다. 이 SPF의 정의는 피부에 제곱센티미터당 2mg 정도의 제품을 도포하였을 때를 정의하는 것인데, 자, 이것을 우리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의 양, 손가락 한 2마디, 1.5에서 2마디 정도가 가득 차서 발랐을 때 이렇게 효과가 난다고 하여서 화장품 관련된 글이나 광고를 보면 500원짜리 동전만큼 발라야 된다고 말씀은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바르면 우리 막 가부키 화장한 사람처럼 다 사람들이 쳐다보죠. 즉 우리는 현재 자외선 차단제를 자외선 차단제의 정의처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가끔 화장품 회사들이 12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라는 말이 현혹되면 안 되고요, 한 3-4시간 정도마다 더 짧게 더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